겨울의 끝자락, 아직은 찬 공기가 남아있지만 햇빛은 서서히 따뜻함을 되찾기 시작하는 그런 아침이 있습니다. 오래된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그 부드러운 빛은 마치 오랫동안 고단했던 마음을 천천히 어루만지는 손길처럼 느껴지곤 하죠. 나이가 들수록 바람소리 하나, 햇살 한 줄기조차도 예전보다 더 크게 와닿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며 마음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날들. 그래서 어떤 변화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삶을 조용히 지탱해주는 든든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변화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흐르고 있는 변화들입니다. 바로 2026년 시니어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와 복지 혜택입니다. 행정 용어들은 복잡하고 규정은 길고 숫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단순합니다. 오래 살아온 당신에게 조금 더 따뜻한 내일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 영상은 그 따뜻함을 여러분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정부 예산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안에서 시니어 복지를 향한 예산은 유독 크게 늘었습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도착하는 길이지만 그 길이 너무 춥지 않도록 사회가 덧대주는 작은 담요 같은 것이 바로 복지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기초연금 40만원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은 약 34만원대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정기적인 금액은 삶의 안정감을 만드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오래 고민해왔던 이 연금 제도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마침내 월 40만원 지급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변화는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시작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경제적으로 특히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먼저 인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금액이 올라간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처음으로 명확한 답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결국 돈을 받은 의미가 없어지는 억울한 상황 말입니다. 이제 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6년부터 생계급여 감액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며 오히려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 생계급여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진짜로 더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래 살며 겪어온 수많은 제도의 허점들, 이제 조금씩 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며 지켜온 이 나라가 이제는 여러분을 좀 더 따뜻하게 안아드리려는 것입니다. 나는 집이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 차가 있다고 탈락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으셨죠? 2026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고 주택 보유만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며 지켜온 작은 재산들이 오히려 혜택을 방해하는 시대는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한국에서 연금만 받아가던 사례를 막기 위해 19세 이후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산과 소득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는 더욱 공정해집니다. 이제 신청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서류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배우자 소득재산 자료 몇 가지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신청하는 용기입니다. 아직 괜찮아요. 굳이 나까지 이런 말로 도움을 거절하던 어르신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주세요. 이건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오래 살아오신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 기능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미리 계산해보고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간단한 과정이지만 마음의 부담을 많이 덜어줍니다.
기초연금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이제는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활기 있게 움직여줄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쓰임새를 느낄 때 더 밝아지고 더 젊어지고 더 살아있는 듯한 감각을 되찾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길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은 말로 다 하기 힘들지요. 하지만 그 시간을 다시 채워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일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 일의 본질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2026년은 그 기회를 더 크게 열어주는 해가 됩니다. 정부는 올해 총 115만 2천 개, 역대 가장 많은 노인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의 삶, 그 이름에 수만큼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사회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손길이 아직 이 사회에 온기를 줍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익활동형입니다. 이 일자리는 아주 익숙한 장면들로 구성됩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며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 경로당에서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도움의 손길, 동네를 돌며 위험 요소를 살피는 작은 순찰. 이름만 들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온기가 퍼집니다. 어르신들은 월 30시간 활동하고 29만 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 금액의 의미보다 오늘도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라는 감각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역량활용형 일자리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쌓아온 전문성과 경력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일자리는 여러분의 인생 경험 그 자체를 자산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선생님이었던 분은 아이들을 돌보는 보조교사로, 공무원이었던 분은 행정 업무 지원으로, 상담에 익숙한 분은 시니어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활동하고 63만 4천 원을 받습니다.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여전히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사업단입니다. 시니어 카페, 반찬가게, 공방 등 작은 매장을 여러분이 함께 운영하며 소소하지만 즐거운 성취를 만들어갑니다. 가게 문을 열며 맞이하는 아침 공기, 손님이 들어와 반갑게 인사할 때의 미소,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나누는 점심시간. 오래된 추억 속 풍경들이 다시 현재로 불려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번째는 취업알선형, 즉 민간 기업 취업 연계입니다. 경비원, 주차관리, 제조업, 보조, 시설관리 등 다양한 직무들이 포함됩니다. 꾸준한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 가족을 위해 더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분들에게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2026년에는 새로운 변화도 생깁니다. 바로 우선지정 일자리의 등장입니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직무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곁을 지키는 역할, 장애인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현장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신직무 65개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을 돕는 역할, 스마트폰 기본 교육, 키오스크 사용 안내 등 디지털 소외를 막기 위한 일들입니다. 나도 이제 시대를 따라가고 있다 라는 감각을 주며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대부분 매년 11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집중 모집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모집 인원을 채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월에도 2월에도 추가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문의해보는 용기입니다.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정도면 충분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행정 절차도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면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일자리 참여는 단지 소득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쓰일 때,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일 때 마음이 젊어지고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울감이 감소하고 병원 이용 횟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시 하루하루의 생활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 오늘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곳이 있어? 이런 말들이 어르신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누구보다 길고 깊고 무겁습니다. 그 길 위에서 다시 한번 사회와 연결되는 경험은 생각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일자리는 단순한 일의 자리가 아닙니다.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자리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따뜻하게 데워주었다면 이제는 삶의 또 다른 중심, 바로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시간입니다. 건강은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소중함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지요. 어느 날은 무릎이 조금 아파서 천천히 걷게 되고, 어느 날은 손끝이 저릿해 잠시 쉬어가게 되고, 또 어느 날은 거울 속 얼굴을 보며 예전 같지 않네 하고 혼잣말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탱해줄 여러 제도들이 2026년에 더 든든하게 자리 잡습니다. 첫 번째의 큰 축은 국가건강검진입니다. 이 검진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대비하는 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항목은 아주 폭넓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 항목부터 간 기능, 신장 기능, 빈혈 검사까지 포함됩니다. 또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주요 암 검진이 모두 제공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은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은 곧 기회를 되찾는 것과 같지요. 검진을 받는 그 몇 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 조기 검진입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단어입니다. 단순히 기억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놓치게 되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을 하면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1단계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고, 정밀검사가 필요할 경우 2에서 3단계 검진도 지원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단순히 검진뿐 아니라 상담, 교육,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까지 운영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치과 관련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죠. 치아는 식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건강과 행복 모두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65세 이상은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3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틀니 역시 7년에 한 번씩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역시 본인 부담은 30% 내외입니다. 식사 한 끼를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건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던 음식, 오래 씹고 깊게 음미하던 맛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의료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르신에게는 의료비 부담이 거의 사라집니다. 일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원비가 무료에 가깝고 외래 진료도 1,000원, 2,000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 10% 내외로 부담이 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문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의료급여입니다. 병원 앞에서 돌아가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라는 제도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많아지면서 외로움과 위험이 함께 커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노노케어,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재가 돌봄 서비스입니다. 노노케어는 어르신이 어르신을 챙겨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웃처럼, 친구처럼 방문해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눕니다. 외로움은 병보다 더 무서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잘 지내셨어요? 하고 묻는 그 한마디가 하루를 환하게 바꿉니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집에 감지기나 호출기를 설치해 위험 상황, 낙상, 움직임 없음,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생명을 지켜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재가 서비스는 가사, 간병, 식사 배달 등 실제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지원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한 집에 홀로 살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이 불편하지 않도록 돕는 손길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면 요양시설 입소, 방문요양, 방문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15%에서 20%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돌봄은 사회가 함께 짊어지기 위해 만든 제도니까요.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이 모든 의료건강 지원은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건강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흔들리는 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흔들린다고 해서 사회가 여러분을 놓아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손을 붙잡아주는 제도들이 2026년 더 넓고 더 촘촘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제 우리의 일상 속 더 작은 부분들, 그러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원들을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노후의 삶은 거창한 무엇보다도 일상의 작은 편안함이 큰 행복이 됩니다. 따뜻한 방, 부담 없는 공과금, 부담 덜어주는 교통요금,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바로 삶의 품위를 지켜주는 요소들입니다. 정부는 2026년에 이 작은 편안함을 더 넓게 펼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어르신들에게 참 부담이 됩니다. 가스비 고지서를 열어보기 전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것, 그 마음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철 68,000원, 여름철 40,000원을 지원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 난방과 냉방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홀로 사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금액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 따뜻한 밤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은 농식품 바우처입니다. 과일, 채소, 우유, 계란 같은 신선식품은 어르신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이러한 기본 식재료조차 부담되는 현실을 누구나 공감합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월 4만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해 여러분의 식탁이 빈약해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영양이 갖춰진 한 끼는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걸 이미 잘 아시죠?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경로우대 교통 및 문화 혜택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기차는 일정 요율로 할인됩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박물관 관람료, 여러 문화시설도 어르신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나이가 들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용기와 결심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들이 있을 때 발걸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외출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가장 훌륭한 습관입니다. 다음은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 바로 세금 혜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금은 복잡하게 느껴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지만 정부는 어르신들을 위해 특화된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켜주는 장치들입니다. 특히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책정된 것은 어르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긴 부분이죠. 통신비 역시 중요합니다. 휴대폰 요금은 적은 금액 같아도 매달 부담되는 비용입니다. 통신비 감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기준으로 휴대폰 월 11,000원, 인터넷 유선전화 각각 월 2,200원을 할인해 줍니다. 스마트폰은 세상과 연결되는 창문과 같죠? 자녀와 손주에게 연락하는 시간, 사진을 주고받는 기쁨, 인터넷으로 세상 소식을 보는 작은 재미, 이런 연결의 끈이 비용 때문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어서 문화이용권, 이 제도는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연 13만원까지 공연, 영화, 전시,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화는 마음을 치유하고 인생의 후반부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감동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을 오래 살아낸 분들에게 예술과 문화는 더 깊게 스며듭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살펴봅시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실직, 질병, 사고, 화재. 이럴 때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긴급복지지원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이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원 건수가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순간 혼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주택은 안전사고 위험이 큽니다. 특히 겨울철 미끄러짐, 욕실 안전 문제, 문턱, 계단 등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미끄럼 방지,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조명 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성입니다. 평생 지켜온 공간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또 하나, 누구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제도, 장례 지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신 경우 장제비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사망 시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남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많은 제도를 어떻게 신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신분증만 가져가도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안내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지로 홈페이지입니다. 복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나에게 필요한 혜택을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정부24입니다. 민원 서류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에는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괜히 번거롭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낸 권리입니다.